식사들 하셨습니까? 아마도 오토바이 타는 분 중에 주말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연속 3주 비가 오긴 왔습니다. 참. 이번 주말은 아침까지만 비가 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나요? 라이딩 떠나신 분들은 알라무벅하셨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왜 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점 위주로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질적인 장점에 관한 이야기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 들으며 적당한 고동감이 올라오는 살아있는 듯한 오토바이에 앉아 달리는 기분이 좋아서 그냥 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분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편이죠. 그냥 이유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거죠. 다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빠를수록 확실히 경치는 더욱더 안 보이죠. 또 바람이 소음에 가까운 기청을 울리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신경도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솔방솔방 달리는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쏘고 달릴수록 위험도도 급격히 올라가고 혼자 달리는 경우는 더욱 위험해서 친구와 같이 달리던 평상시 속도보다 한 30% 이상 감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동체 시력이 좋은 분은 빨리 달려도 경치가 보이겠지만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빨리 달리면은 풍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수없이 달린 코스가 솔방솔방 달리니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풍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속도를 늦추니 피곤한 감도 덜해서 요즘은 조금 천천히 달리고 솔방솔방 다니는 편입니다. 또 주말이면 낯선 풍경을 마주할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낚시도 빠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포인트, 새로운 계절에 낚시 조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마어마하죠. 다만 꽝치고 돌아오는 상실감도 크죠. 욕 나옵니다. 배 끌고 한 200에서 300km 새벽길을 달려서 아침해를 보면서 바다나 호수를 달리는 기분도 죽이기는 합니다. 기대감도 만땅이라서 흥분도 되고 그렇죠. 그러다 고기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못하면 저녁 해질녘까지 꽝치는 경우도 다반사죠. 그리고 돌아오는 저녁의 고속도로는 250km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느낌이 듭니다. 몸도 천근만근이고 머리도 복잡해지고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고 심하면 뽕크도 오죠. 이 짓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연속해서 하면은 돈도 몇백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레벨을 타면은 몇백만 원 우습게 나가죠. 그냥 낚시만 해서 승선을 하는 경우도 12에서 15만 원 이상 들어가죠. 1회에. 하지만 오토바이 라이딩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절대 그런 상실감이나 후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먼 장거리를 라이딩할 경우 복귀가 힘들 수는 있어도 후회란 있을 수는 없죠. 항상 새롭고 즐겁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딩은 하루 종일 타고 다녀도 식대, 커피, 간식 포함 100km당 10,000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트는 포사이클 엔진 기준으로 바다에서는 리터당 평균 한 0.8km에서 한 1km, 댐 같은 호수에서는 1.5km에서 2km 정도 나옵니다. 투사이클 엔진은 포사이클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연비가 더 떨어지죠. 막말로 기름을 퍼붓고 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차로 견인해서 다니면은 고속도로 톨비도 50%에서 60%, 대형은 300%까지 할증이 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은 어찌 보면은 못할 짓이죠. 그러나 오토바이는 보험료가 약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과는 되어도 자동차세는 대배기량 리터급이나 125나 동일한 세금을 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야 얼마나 좋은가요? 좀 많이 좋죠. 다만 수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나마도 많이 정착돼서 보트 수리하는 것보다는 말도 못하게 저렴한 거죠. 보트는 엔진 하부 한번 분해하면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펠러 하나에 싼 것도 20에서 30만원 하고요. 스텐 프로펠러는 100만원 이상 합니다. 보트는 엔진 한번 손대면은 새 엔진을 구입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90마력 넣으면은 한 1,500만원 하고요. 150마력 넣으면은 한 2,500만원 넘어갑니다. 그냥 차 한 대 가격이죠. 그래도 다행히 보험과 세금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트는 기름값과 수리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면 탈수록 지속적이고 계속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못 버티는 겁니다.
고무다라 같은 작은 보트도 생각보다 지출 의외로 많습니다. 또 작은 보트는 바다에 나가는 것도 위험하고 멀리 나갈 경우에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도 못 나가고 연안에서 낚시해야 하는 서글픈 경우가 생깁니다. 나가다 걸리면 해경한테 끌려오죠. 그러다 큰 배로 업그레이드 기별하고 나서 기름값, 수리비, 경비에 헉하고 파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끌려면은 레저용 트레일러 면허도 따야 합니다. 면허 시험도 거의 2종 소형급으로 어렵죠. 낚시, 오디오, 사진, 오토바이를 평생 취미생활로 해봤지만은 하이엔드로 가면은 오토바이가 가장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낚시는 하이엔드로 가면 끝도 없습니다. 오디오 케이블값만 억대가 넘죠. 스피커 앰프는 이제 억대가 넘는 것들이 수두룩하죠. 사진도 마찬가지로 중형 카메라나 라이카로 가면은 렌즈 모으고 하면은 할리 12호 가격 넘어서 억대 투자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 빼고는 유지비는 상상을 초월하죠. 오토바이는 사실 그런 취미에 비하면은 애들 장난입니다. 오디오, 사진은 철저히 혼자 하는 취미입니다. 클럽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혼자 하는 취미죠. 가족을 끌어들이기는 더욱더 힘든 취미고 문제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 취미입니다.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취미고 할수록 외롭고 고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는 친구나 동료를 끌어들이면은 그 끝은 멱살잡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친구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보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의상에서 친구 관계가 끊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 원수되는 경우도 있죠. 기름값, 운영비나 수리비 문제로 꼭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클럽 활동을 해도 서로 경쟁하거나 누구는 보트 태워주고 누구는 안 태워준다고 뒷말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기름값을 각취해서 걷기도 뭐하고 참 거시기 합니다. 또 태워주고도 욕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값도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줬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느니 술 처먹고 개난장 피우는 경우도 봤고 또 지가 보트 주인 행세하는 거지 같은 인간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끝나고 밥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배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도와주기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 낚싯대만 챙기고 그냥 도망치듯 도망가는 싸가지 없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가서 선장이 존나게 낚시를 못해서 고기를 못 잡았다고 뒷담화 까는 새끼 인간도 있습니다. 라이더 클럽은 가오라도 있지 낚시 클럽은 거지 같은 인간들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사 다 비슷하지만은 하여간 오토바이 라이더 클럽만큼 그래도 평균 수준이 높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오디오 클럽은 좀 제외죠. 여기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죠. 여기는 돈 자랑, LP 소스 자랑, 본인 지식 자랑 딱 3가지만 존재하죠. 그러고 보니 어느 취미도 가족에게 사랑받는 취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잖은 클럽이나 친구와 동행은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이 됩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쉬면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친구와 우정도 더욱 돈독하고 끈적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라이딩 스타일이나 성격은 맞아야 하지만은 잘만 맞추면은 술친구보다 더 끈끈한 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 오래가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간혹 아주 유명한 SNS에 많이 거론되는 음식점을 찾아가기 위해 아니면 라이딩 중간에 분위기 있는 카페나 맛집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한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다 보니 요즘은 라이더 카페가 많이 생긴 듯 합니다. 스탬프 투어도 기획해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회사도 많고요. 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참여는 안 하는데 라이딩 동기부여로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과 텐덤을 하는 경우는 이런 곳에 방문하는 것이 취미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라이더가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라이딩은 부부간의 유대감을 더욱 좋은 쪽으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부부간에 텐덤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죠. 간혹 와이프 외에 다른 사람 태우다 걸리면은 반대로 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다방 레지들 태우고 다녔던 영감님들 많았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라이딩하다 좋은 음식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있으면은 나중에 가족과 함께 한 번쯤은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 엄청 좋아하죠. 일상 탈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픈 회사 생활, 스트레스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 손님 상대하기 지친 자영업,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주말에 마눌린 등살을 피해서 도피하는 분도 있는 것 압니다. 퇴직이나 현업에서 물러나시고 은퇴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삼식이 면하려고 주말 주중 주장창 달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많고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시기, 2시기, 3시기는 대접이 다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은퇴하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해당하는 분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한번 같이 달려보세요. 분위기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니라서 데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은 같이 텐덤으로 분위기 좋은 곳으로 라이딩하고 맛있는 음식점 찾아서 먹고 풍경 좋은 카페에서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떡이라도 떨어질지. 저도 50 넘어가는 나이에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젊어서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뭐든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 성공하고 다 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을 나이 먹으면서 알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것도 알았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고 본인의 입장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부족하거나 똑같이 욕심이 앞선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다 보니 취미도 생활도 고집과 아집으로 가족, 친구,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그때 친구의 권유로 신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타이어를 2번이나 교체할 정도로 달렸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달리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달릴 때나 달리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극복했고요. 정말 친구와 동행해서 달리지 않았으면은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무엇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못 견디는 그런 상황에서는 라이딩처럼 좋은 취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오디오 음반 2000여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6개월간 오디오를 풀볼륨으로 다 들어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었는데 오토바이 라이딩으로 그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 라이딩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아무리 힘든 마음고생에도 치유 능력이 있는 듯합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결정장애도 생기고 전두엽 기능이 약화돼서 깜빡깜빡하는 단기 기억장애, 설단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노안, 청력 약화, 균형 감각, 운동 능력 저하, 오줌발 약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 능력이 떨어지죠. 다 느끼는 것이죠. 인정하기만 싫어서 그렇죠. 이를 딱 맞고 치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으로 이런 신체적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 취미가 중요한 오토바이 라이딩입니다. 종교, 도사, 역술, 샤머니즘적 주술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미로 풀었습니다. 한때는 오디오 약발이 떨어지고는 낚시로, 그리고 오토바이 라이딩으로, 그 중에서 오토바이 라이딩이 가장 강력합니다. 전에 영상에서 술, 담배, 도박, 마약, 섹스와 비교를 했었는데 그런 것은 습관적인 것이고 중독성이 강한 것이지 치유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도 몸도 망가지죠. 오토바이 라이딩은 사고만 피한다면 그런 것이 없죠. 오토바이 라이딩은 아주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몰지각한 라이더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현실이 참 저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행정, 경찰, 정치권이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니 당연한 권리도 못 누리는 현실이 또한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 또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 사고 위험과 안전을 우선한 라이딩을 한다면은 어느 취미보다도 좋은 취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단 조건은 반드시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운전 능력에 맞는 라이딩 습관이 중요하고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오토바이 선택도 중요합니다. 남의 눈을 먼저 의식하면 취미로 의미는 퇴색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년에 오토바이라는 취미가 얼마나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즐기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오토바이 취미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독성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인 중독성입니다. 인생 뭐 있겠습니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습니다. 더 나이 들고 힘 빠지면 못 즐기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고 힘있을 때 즐기는 취미가 오토바이 라이딩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죠. 오토바이는 나이가 더 먹을수록 힘에 부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것도 즐거운 인생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 딸리면 오토바이를 놓아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힘으로 하는 취미가 아닌 다른 취미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